엄마, 난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 피 묻은 손수건. 아버지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훈아, 벌써 알아? 뭘 알아, 엄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된 거라고? 그 스카프는 증거일까요? 엄마가 몇 년 동안 나한테 숨겼어. 어머니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을 때 저는 이것이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래된 편지, 피투성이의 손수건,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카메라 영상. 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숨겨오셨던 동적인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에 들어가자. 가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평범한 서울 직장인 지훈입니다. 늘 상냥하지만 야심만만한 아내 혜진 씨와 눈이 휘둥그레진 4살배기 우리 딸 수아 씨 곁에서 늘 어린 새처럼 귀염키고 있는 우리 딸 수아 씨 곁에서 제 삶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그렇게 평범하고 안전하게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 미자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여성에게서 어머니는 바른 사람의 보살핌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열쇠의 위치나 의사와의 약속과 같은 사소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렸다. 그러나 점차 그 표현들은 더 심해졌다. 할머니는 집에 가는 길을 잊고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낯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병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생활도 뒤바뀌게 했다. 제 아내 혜진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돌보고 일하는 것이 그녀의 시간을 다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큰 재정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른 채 자녀, 남편,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는 것이 무거워졌다.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불평, 침묵, 때로는 한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답답해져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일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중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볼 책임은 당연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장남은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우리를 현명하게 키워야 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의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짐이 때때로 나를 피곤하고 외롭게 만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내 여동생 지엄은 남편과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부산에 산다. 그녀는 항상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가정과 지리적 차이는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엄은 가볍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지만 큰 책임감을 상대하는 데는 서툴다. 내가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심지어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종종 말로 그친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바쁘고 결혼 생활에 압박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이 2명을 돌보느라 바쁘다. 지엄은 좀 더 조용한 환경이 어머니에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부산으로 데려가 함께 살 수 있냐고 주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덧없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아이디어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서울 생활에 익숙하셨고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분명히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현재 상태에서는요. 아무튼 지영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주니까 내가 그녀에게 털어놓을 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 온 세상을 어깨에 메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제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황을 논의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심지어 저의 직접적인 질문도 피합니다. 그녀는 종종 아르바이트, 두 아이 돌보기, 그리고 자신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지엄은 항상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거기서 엄마는 더 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혼자서는 다 챙길 수 없어. 지훈아, 라고 그녀는 전화 한 통에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일리가 있어도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한다. 지영이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떨쳐버리려는 듯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녀를 완전히 비난할 수 없다. 부산에서의 지영의 삶은 분명 쉽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비록 온순하지만 그녀가 외가 쪽 가족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로 지지하지 않는다. 두 아이는 항상 주의를 요하며 지엄은 결코 삶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다. 나는 그녀가 고의적으로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책임감에 사로잡힌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대한 그녀의 제안은 나를 괴롭게 했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라고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와 지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여성은 이제 자녀들이 곁에 없는 낯선 곳에서 만년을 맞이하게 됐다. 지영이와의 대화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끝났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내 자신의 기억 속에서 방황하는 듯한 공허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 곁에 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 생각했다. 혜진이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그녀가 물었고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제가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을 되새기려는 듯 제게 눈빛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움찔했다. 알아요. 엄마가 까다롭고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혜진이한테요. 혜진이가 어떻게 가족을 돌보는지 아내가 되기엔 너무 서툴렀고 어머니가 되기엔 너무 서툴렀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이고 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프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혜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상관없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소리였다.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매일 나에게 감정적인 눈빛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외부인처럼 자신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날 어머니가 틀리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혜진이 맞서던 강하고 자랑스러운 여자가 아니다. 알츠하이머감은 저희 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했던 그런 병이죠. 더 이상 다투고 싶지는 않지만 혜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는 없다. 엄마는 우리가 필요해 혜진아. 난 못 봐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내 말에 어떤 이성이 그녀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혜진이는 조용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지 그녀의 손 위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이 움켜잡았다.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살아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한번.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은 침묵에 빠졌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저와 혜진이의 애뿐만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가족의 가치와 그동안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감정 사이에서 우리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말다툼 끝에 혜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출산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필요로 하셨고 저는 할머니께서 가장 나약하실 때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데려온 날 집안의 분위기는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말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딸 수아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듯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워졌다. 어머니는 병으로 혼란스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집에 들어갈 때 여전히 소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녀는 거실의 의자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이 낯선 공간에서 어떤 기억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존재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려고 노력한다. 제 작업실은 할머니의 침실이 되었고 제가 집에 없을 때 간호를 도와드릴 시간제 가정부를 하나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혜진이는 저한테 점점 냉담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우리를 갈라놓은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았다. 내 끼니마다 어색함이 가득했다. 엄마와 혜진이를 잇는 다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드문드문 정신을 차린 엄마는 가끔 옛 이야기를 꺼내는데 우연히 혜진이 잊으려 했던 상처를 들먹인다. 혜진이 입술을 꽉 깨무는 걸 보니 눈빛이 분노에 차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진짜 사건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소한 일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기억을 혼동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수아가 수아를 보고 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아, 왜 저러니? 라고 했죠. 아니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혜진이는 더욱 우울하고 화가 나게 한다. 가정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혜진은 어머니의 밤 비명소리에 방해받기 싫다는 핑계로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 불 사이에 서 있는 것 같다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앞에 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 비밀들, 억눌린 감정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밤을 청소하던 중 나는 우연히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톰을 발견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손글씨는 흐릿하지만 속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하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편지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읽었을 때 모든 문장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지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지엄은 또 다른 여성의 딸로 어머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를 떠나야 했다. 어머니는 지영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입양했다고 썼다. 그녀는 진실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치유할 수 없는 그녀를 일으킬까봐 나뿐만 아니라 지영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머니가 수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함께 자란 여동생 지영이가 제 친동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슬픔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이다.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별표, 지훈아,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영이는 혈연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다. 엄마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너나 지영이가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가 한 것처럼 가족을 계속 보호해주길 바랄 뿐이다. 결표. 마지막 글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저는 어머니가 수년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다니면서 겪으셨던 압박감과 외로움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동시에 지영이 걱정도 안 들고 그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이는 여전히 온전할까요? 나는 편지를 접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았다. 이 비밀은 마치 천천히 폭발하는 폭탄처럼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깨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영이와 가족의 과거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도 내 감정을 마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까? 그날 저녁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녀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는 여전히 내 옷주머니에 있는데 마치 짐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할머니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엄마라고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그녀가 삼원을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편지를 찾았어요. 지영이 엄마가 써준 편지.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늙은 눈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깜박거렸다. 몇 초 후 그녀는 단지 약한 미소를 지었고 내가 혐오함, 후회 또는 단순히 회피하고 판단할 수 없는 미소였다.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훈아 라고 그녀는 나약하지만 확신에 못지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지영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낫지 않아? 그녀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끈질기게 상기시켜 주듯이 이 사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 계속 물어보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늙고 약하며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아마도 할머니에게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어머니의 여의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근데 지영이는요? 엄마? 너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기억을 더듬어 보려는 듯 눈을 멀게 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지영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여동생이야. 나는 침묵했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은 가족의 모든 것이 충분히 긴장된 지금 당장 드러나기에는 너무 크다. 하지만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영원히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고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 우리가 싸우고 화해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그녀의 신뢰까지 떠올랐어요. 알아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현재의 압력에 충분히 지쳤을 때는 아니다. 나는 최소한 적당한 때를 찾을 때까지는 조용히 있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이런 비밀을 깨뜨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한 이후로 저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초기 진부는 알츠하이머 병의 결과인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방을 지나갈 때 옷장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보았고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손이 떨리며 찬찬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규칙적이며
말은 분명하지 않지만 긴장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살며시 엄마, 뭐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였지만 그녀는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엄마는 그냥 정리만 하고 있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낡은 손수건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건이 퇴색되었지만 나를 차갑게 만든 것은 그 위에 얼룩덜룩한 옅은 핏자국이었다. 엄마, 이거 왜 갖고 있어요? 나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깊고 마치 먼 옛날의 추억에 잠긴 것 같았다. 이 스카프는 지연이 거야 라고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팔을 감싸고 있었다. 피투성이. 등줄기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느낌에 나는 몸을 가누지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단편적이고 모호하지만 내가 편지를 통해 방금 찾아낸 비밀, 그림의 중요한 조각과도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연이는 왜 엄마가 봤을 때 피 묻은 수건을 가지고 있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피가 어디서 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물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고개만 흔들고 눈은 멀어졌다. 기억이 안 나. 엄마는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것만 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약해요. 수건을 손에 들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모두 막연한 공백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기억의 조각들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끝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징조를 남기는 것 같다. 나는 어머니의 밤을 떠났고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머리가 돌았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 그 편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기억에도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헌 핏자국이 있는 수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유일한 목격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단편적인 조각들 때문에 내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는지 아니면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 느낌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난해한 것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하면서 가족이 오래된 서류를 뒤적거리게 했다. 나는 주말 내내 옥상 위에 짐칸을 수색하며 보냈다. 오래된 종이 상자와 두꺼운 먼지층 아래서 나는 가족 서류 한 묶음을 찾았고 그 서류들은 무과천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나와 지영의 출생증명서, 엄마의 옛 의료비 청구서,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옛 사진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져 있고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경찰 조사 보고서였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내용은 전혀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나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서울 근교의 한빈 도로에서 미스터리한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당시 경찰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 정보는 충격과 같아서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왜 어머니는 수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죽음이 지금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고서를 깊이 읽을수록 어두운 미로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기록에는 아버지가 살해되던 날 밤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의 신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피 묻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시 어머니가 여전히 가지고 계신 손수건을 생각했다. 혹시 현장에 있던 스카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엄마는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집착적인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일련의 대답 없는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서류 더미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비밀은 지영 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더 어두운 사실들로 저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아버지의 죽음부터 지영의 유래, 그리고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진실은 아무리 무섭더라도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나를 차갑게 만드는 한 가지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는 비밀을 숨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역할도 하셨을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약을 드시는 것을 도와주던 중, 저는 그녀의 눈빛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드물게 깨어있는 순간 평소보다 더 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저하며 오랫동안 감히 묻지 못한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라고 나는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은 멀게 보였으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노쇠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수년 동안 찢긴 고통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엄마가 시작하자 목소리가 쉰다. 그는 살해당했다. 엄마를 위해서. 나는 놀라서 공기가 완전히 빠진 것 같았다. 엄마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떨었다. 엄마가 틀렸어. 지훈아. 수년 전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느라 바쁠 때 어머니는 외롭고 연약함을 느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끝냈지만 내 아버지도 오셨다. 그들은 말다툼을 했고 그 남자는 분노로 아버지와 아들을 죽였다. 나는 심장이 꽉 막힌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의 고백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내는 칼과 같다. 그러면 엄마는 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엄마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나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말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깨질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고통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엄마는 내가 침묵을 지키면 시간이 모든 것을 퇴색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이 영원히 어머니를 따라다닐 줄은 몰랐다. 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과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 저는 평생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되는 가족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그럼 지영이는? 그 여자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죠? 나는 목이 쉬면서 물었다. 엄마는 고개만 흔들고 눈은 피했다. 엄마는 너에게 말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엄마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하는 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진실이든 변명이든 어머니의 말은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었던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있는 일그러진 그림일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심지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가족 비밀의 모호함과 무거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와 제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었죠. 분노, 무기력,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지훈아, 할 말이 있어. 그녀가 긴장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엄마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 아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혜진이는 다음 말을 준비하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가족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아버지가 같은 지위에 있지 않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우리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가슴에 정면 펀치를 맞은 기분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사랑했었니? 나는 반복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메이는 것 같았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시선을 피했다. 맞아요. 부모님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고 오빠도 몰랐을 거라고 확실히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말로 할 수 없다. 이 사실은 내 마음에 또 한 번의 칼과 같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제게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 가족이 된 혜진의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지럽다고 느끼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약간 비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알아. 혜진이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계속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마음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감정 파편을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 같았다. 평생 나에게 비밀을 숨긴 어머니, 일부러 숨긴 사실을 갖고 내 인생에 들어온 혜진 씨,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진아. 그는 이 모든 것 후에 어머니를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더 이상 누군가를 믿을 수 있어요? 혜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방이 깨질 수 없는 무거움에 빠졌고 나는 끝없는 악몽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과거, 가족에 대한 조각들은 이제 어둠으로 가득 찬 미로와 같습니다. 그 미로는 제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어머니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방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대신 어머니는 완전히 제정신이었다.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가구를 정리하며 심지어 앉아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 민첩하고 정확한 행동은 그녀가 여전히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혼란스럽고 애매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 마음을 들였고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여전히 깨어있고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연극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동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기계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이걸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했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그녀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 후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이상한 평온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부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비밀이 폭로된 것에 안도한 듯 한숨만 쉬었다. 맞아, 지훈아, 라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고백은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엄마는 왜 그러셨어요? 이게 혜진이랑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요? 엄마 때문에 온 가족이 뒤바뀌었어요. 마음속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에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손은 묶여 있었다. 엄마가 화난 거 알아.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지훈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나랑 지영이 둘 다 엄마 곁을 떠났어. 집은 텅 비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없었고 어머니는 자신이 뒤에 남겨진 것처럼 느꼈다. 애들을 엄마 곁으로 끌고 가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강요하려고 폐병을 부렸어.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는 침묵했고 눈은 무거웠다. 엄마가 틀렸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예전처럼 돌아오고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된 비밀이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엄마가 그냥 사랑받았어, 지훈아. 나는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며 조용히 서 있었다. 제가 항상 약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제 사랑과 책임감을 이용해서라도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모든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가족을 붙잡기 위해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고통의 뒤섞인 감정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다. 엄마가 틀렸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녀를 그 외로움에 몰아넣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답을 찾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겁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은 반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엄마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잊혀질까 봐 두렵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도 부분적으로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잊고 오직 당신들을 위해 책임감 때문에 살았지만 결국 당신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외로움으로 이 삶을 끝낼 것이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다. 그녀의 말은 비록 감정이 풍부했지만 내 안의 실망을 지울 수 없었다. 엄마, 아픈 척하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혜진이는 이 집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나도 악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나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조용히 그녀의 손에 떨어졌다. 엄마가 틀렸다는 걸 알아? 엄마는 나를 다치게 하고 온 가족을 다치게 했다. 근데 엄마가 어쩔 수 없어. 지훈아, 나는 단지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가 가식적으로라도 내가 가졌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 나는 조용히 강인하고 자랑스러웠던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이제 약해지고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어머니는 용서를 빌지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틀리게 한 비밀과 거짓말이 깨졌을 때 내가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이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일어난 모든 일로 아버지, 지영씨,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씨, 하지만 그게 어머니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잘못했지만 항상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진정하기에는 고통과 분노가 너무 크다. 나는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밤을 나갔고 어머니를 혼자 조용히 앉혔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에 앉아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제가 느끼는 자녀로서의 책임감과 배신감 사이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이 가족의 균열을 치유하기에 정말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진 전부이다. 하지만 믿음과 평화를 되찾기 위한 앞길은 멀고도 막막한 것 같다. 온갖 풍랑 끝에 지영이 전화를 걸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하자 한 가닥 희망이 꿈틀거렸다. 형님, 결정했어요. 라고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빠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서울로 이사할 것입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이시고 저는 영원히 등을 돌릴 수 없어요. 지영의 결정은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우리는 그녀가 가족에서 느꼈던 불공평함 때문에 거리감과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이 이사 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과거의 균열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더 제정신이었고 우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지나간 실수를 영원히 돌리지 않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길 바라는 것처럼요. 혜진이랑 저도 점점 교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과 침묵의 긴담 후에 우리는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지훈이라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세대의 비밀과 고통이 가족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돼. 혜진의 말이 깨어난 듯 했다. 저는 과거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정직할 것을 서로 약속한다. 차츰차츰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엄마는 아직 약하지만 지영이 옆에 있어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혜진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고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있을 때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는데 이야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가족이 완벽이 아니라 상황이 가장 어려워지더라도 함께 있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파편으로부터 회복하고 재건하는 여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공원에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하늘은 맑았고 잎사귀 사이로 부드러운 첫 햇살이 비쳐 긴장된 나날 이후 고비 드문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불로 덮인 작은 길을 따라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고 양쪽에는 꽃가루가 피어 있었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치 이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 모든 것에 그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큰 나무 아래에 멈춰 섰을 때
어머니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입술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은 시간으로 흐려졌지만 여전히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 그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무엇보다 사랑해. 단순하지만 감정적인 그 말들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단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배어 있도록 했다. 그것은 고백이고 사과이며 또한 일깨워주는 것이다.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밀이 우리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이 가족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인생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여성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가족의 사랑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와 상처로 덮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용서할 만큼 용감하다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날 아침 맑은 하늘 아래서 나는 오랫동안 없었던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난 일을 지울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앞을 내다보고 남은 것을 간직하고 어머니를 위한, 지엄을 위한, 혜진을 위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때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